한국대학교 병원. 병원 앞에 서서 병원 외관을 구경하는 한 남자. 그때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꽤나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환자인데요. 이 남자는 병원에 대체 무슨 일로 온 것일까요? 한편 일주일 전 보건복지부 한국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는 큰 예산을 받아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꽤나 난감해 보입니다. 한국대 병원장은 할 말이 없어 보이고 장관의 약속이었던 외상센터 살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원장들에게 한탄하는 장관. 그때 어떤 병원장이 손을 들고 말을 하는데 칠성병원장 오성흠은 한 외상 전문의를 추천합니다. 그는 바로 무안대학교 출신의 백강혁. 이름도 듣기 힘들었던 지잡대 출신이라는 말에 장관의 얼굴은 굳어지고 오성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강혁을 추천한다는 말인데 믿지 못하는 장관을 위해 백강혁의 수술 영상까지 건네는 모습. 한국대 병원의 초빙에 팀을 꾸리는 걸 제안받게 된 장관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남게 된 장관. 반신반의하며 오성흠이 건네준 USB를 열어보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백강혁의 수술 영상. 그 영상을 본 복지부 장관의 두 눈이 크게 뜨여집니다. 그가 보게 된 영상에 있는 백강혁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의사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두 눈으로 본 장관 자신도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한국대학교 병원. 오늘의 중증외상팀 당직을 맡고 있는 의사는 바로 일반외과 전문의였던 양재원 의사입니다. 그때 응급실로 들어오는 아까 보았던 응급 환자. 양재원은 즉시 환자를 인계받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는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이 환자. 근처에서 발견한 회칼로 보아 칼에 찔린 환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처치실로 옮겨진 환자. 양재원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기관 삽관하고 CT를 찍자고 하는 양재원입니다. 그때 갑자기 처치실로 들어오는 양복 입은 남자. 양재원에게 대뜸 CT부터 찍으면 안 된다고 해버리는데요. 갑자기 처치실로 들어온 남자가 너무 당황스러운 양재원입니다. 남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뜸 환자의 옷을 찢어버리는데 환자의 옷이 찢어진 상반신 부분, 가슴 쪽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요. 환자의 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심낭압전 때문이었죠. 양재원은 흉부외과의를 불렀지만 다들 2시간 이내에는 못 오는 상황. 뭐라도 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주사를 들이대는 양재원을 남자가 막아섭니다. 막아서는 남자에게 도대체 누구냐며 화를 내는 양재원.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바로 중증외상센터에 새롭게 오게 된 백강혁이었죠. 백강혁은 형편없는 실력의 양재원을 째려보고 양재원에게 자신의 실력을 즉시 보여주는데요. 환자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위급한 상황. 백강혁은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응급실에 연락하라 하죠.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는 잠에 취한 손길. 당직이었던 황선우는 자답께서 응급전화를 받는데요. 되려 미리 전화하라며 화를 버럭 내는데 말이 통하지 않자 전화기를 드는 백강혁. 황선우에게 누군데 처자고 있다가 전화 받냐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핑계대지 말고 내려오라며 없으면 죽는다는 협박을 하는데 잔뜩 쫄아서 바로 내려오는 황선우. 원래 같으면 두들겨 맞았을 것 같은데 환자가 있어 다행이네요. 황선우는 성질머리 더러운 백강혁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입니다. 양재원을 항문이라 부르며 수술을 컨트롤하는 백강혁. 그렇게 백강혁이 합류한 첫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얼떨결에 옆에서 보조를 맡게 된 양재원. 백강혁은 그를 보며 생각보다 센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때 환자의 상처에서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하고 황선우에게 강심제 쓴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백강혁. 새로운 마취과 의사를 부르고 황선우에게는 의사가 오면 꺼지라고 합니다. 자기 몸 편해지려고 환자에게 해되는 짓 하는 놈을 사람으로 안 본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은 한국대 외상외과 백강혁의 교수 임명식이 있는데요. 장관을 포함한 인사들이 전부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백강혁을 찾는 복지부 장관. 하지만 백강혁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편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백강혁. 그럼 백강혁의 실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양재원인데 이런 실력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설레어 보입니다. 그때 병원 내 스피커로 급하게 백강혁을 부르는 방송이 나오고 그러거나 말거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에게 말을 거는 백강혁.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강당으로 갑니다. 오지 않는 백강혁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병원장은 연락도 없이 늦는 백강혁이 걱정인데요. 그때 느긋하게 강당으로 들어오는 백강혁이 보입니다. 그렇게 교수 취임식을 시작하는 백강혁. 사과를 하라는 병원장의 말에 못하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사과하라고 웅성대고 그 중에 한 명인 외과과장 한유림도 보이네요. 그리고는 가관이었던 외상센터의 이야기를 꺼내고는 이상이라며 중환자실에 가보겠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막무가내인 백강혁을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 한유림은 망나니 같은 놈이라며 누가 추천했냐고 하는데 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추천했다면서 앞으로 나서죠.
그런 백강혁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는 장관의 모습입니다. 한편 응급실에서 인터폰을 받고 있는 서하나 간호사. 인터폰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백강혁. 외상외과가 없는 줄 아는 서하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네요. 그냥 웬 미친 또라이가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백강혁을 찾아온 양재원.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가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산 등산로에서 추락해서 긴급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헬기를 타고 가는 게 낫다고 하는 백강혁. 갑자기 양재원의 병원 카드를 덥석 들고 가서는 응급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백강혁입니다. 그리고는 헬기가 도착해 탈 준비 다 되면 부르라고 하네요. 그렇게 백강혁과 마주하게 된 서하나. 인터폰으로 보던 사기꾼이 응급실에 들어오자 소리를 지르는데 못 들어가게 막은 서하나의 팔을 백강혁이 움켜잡고 서하나는 백강혁의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게 되는데요. 환자가 조폭이라는 걸 생각한 서하나. 이상한 상상을 하고 서하나의 뒤로 자신이 맡았던 환자를 발견한 백강혁. 환자에게 가려고 하는데 서하나가 뒤에서 안으면서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런 둘을 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양재원입니다. 양재원에게 백강혁의 이야기를 들은 서하나. 그제서야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인사를 하는데요. 그런 서하나를 뒤로하고 환자에게 향하는 백강혁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백강혁에게 감사를 표하는 환자. 그런 환자에게 양재원의 칭찬을 하는 백강혁이네요. 그리고 서하나에게 환자의 후속을 맡기는데요. 양재원에게 서둘러 헬기를 타러 가자고 하는 백강혁입니다. 그렇게 헬기를 타러 옥상으로 향하는 두 사람. 양재원은 처음 보는 헬기에 놀라고 백강혁은 조악한 헬기장에 놀라죠. 그리고는 한시가 급하다면서 빠르게 헬기에 타는데요. 구조대원은 공문 내려오고 나서 의사와 출동하는 건 처음이라네요. 그리고 편하게 앉아 타고 있는 백강혁에 놀랍니다. 한편 헬기는 부상자의 위치 근처에 도착하지만 안개가 너무 심해서 접근이 힘들어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매우 중에 한시가 급한 상황. 냅다 헬리콥터 조종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데요. 양재원까지 합세해서 백강혁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빠르게 헬리콥터를 운전해서 환자에게 향하는 백강혁. 놀랍게도 구조 요청 지점 수직상공에 정확하게 도착했는데 도착을 확인하고는 냅다 양재원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능숙하게 로프를 내려오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어 보이네요. 그렇게 빠르게 지상에 도착하게 된 두 사람. 구조대원이 있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누구냐고 묻는 대원에게 의사라고 말하는 백강혁. 백강혁을 쳐다보는 대원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아무튼 환자를 인계받아 진찰을 시작하는데요. 환자는 우측폐 상부에서 호흡음이 아예 들리지 않는 상태였죠. 바로 긴장성 기흉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백강혁.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생각보다도 더 심각했는데요. 때문에 바로 헬기에서 개두술을 실시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헬기로 환자를 이송한 두 사람. 능숙한 솜씨로 환자에게 처치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머리를 잘 밀었다며 이상한 칭찬을 하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헬기에서 개두술을 실시하는데 심지어 개두술마저 능숙하게 해버리는 이 남자. 백강혁을 바라보면서 행동력과 결단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대원들이었죠. 드릴이 없다는 양재원의 말에 무언가를 드는 백강혁인데 성형외과에서 쓰는 망치와 정으로 머리에 구멍을 내려고 하죠. 시간이 꽤 지나고 병원 옥상에 도착한 헬리콥터.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두 사람입니다. 급한 환자이기에 바로 수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황선우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필요 없다며 다른 의사를 부르려고 합니다. 또 험하게 말하려는 백강혁 대신 서하나가 나서게 되고 그렇게 넘어온 한 마취과 의사. 그리고 백강혁은 서하나에게 옆에서 보조를 하라고 하죠. 그렇게 긴급하게 시작하게 된 수술. 도착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박경원인데 백강혁은 박경원의 태도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헬기의 진동을 느낀 의사들. 한유림에게 백강혁이 양재원을 데리고 헬기를 탄 걸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 양재원은 한유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백강혁이 탐낼만 하다며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양재원은 전학기 장학금을 받은 수재였죠. 한편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백강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양재원인데요. 그렇게 전기칼을 잡는 백강혁. 백강혁을 지켜보다가 얼타고 마는 양재원. 자신있게 환부에 전기칼을 대는 백강혁을 지켜봅니다. 지혈을 하면서 뚫는다는 것도 알아채는 재원이네요. 그런 재원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머리 쪽을 마무리하고 폐 쪽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환자의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부서진 갈비뼈가 폐를 전부 찢어놨다고 하는데 우하엽의 폐를 절제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강혁을 보며 생각이 많아지는 재원. 그리고 그런 재원의 상태를 보고 있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폐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강혁. 재원에게 내년에 어디 쪽으로 갈 건지 물어보는데 재원은 앞서간 선배들의 진로를 생각하며 암담해하고 그런 재원에게 자신이 한 자리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자신이 있는 외상외과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강혁의 제안을 듣고는 생각이 많아진 재원.
백강혁이 오고 나서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런 재원의 앞으로 오는 강혁입니다. 재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걸리는 게 많아 보이네요. 강혁은 그런 재원에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고 하고 재원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냥 하자고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외과 과장 한유림의 방으로 찾아가는데 자신을 찾아온 강혁을 맞이하는 한유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를 뒤로하고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때 한유림의 방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오는 재원. 녹화하는 법을 잊었냐면서 화를 내는 한유림인데 재원은 강혁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생각해 뛰어왔던 것이죠. 그리고는 한유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한유림은 재원을 강혁에게 내주기 싫어하는 모습인데요. 그런 한유림에게 강혁은 자신이 재원을 최고의 외상외과의로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원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재원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주저하는 재원. 그런 재원에게 초심을 되돌아보라는 조언을 하는데 많은 게 달려있는 상황이기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재원을 얻고 싶어 초강수를 드는 강혁인데요. 그때 돌아가려는 강혁의 팔을 붙잡는 재원. 재원에게 언젠가는 혼자서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상황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는 재원이네요. 그렇게 외상외과를 선택하자 한유림이 길길이 날뛰는데 재원의 선택에 맡기자고 하지 않았냐며 구해주는 강혁. 그리고 그런 강혁을 보며 혈압이 오르는 한유림입니다. 외상외과로 도망간 재원에게 배신자라고 하면서 잘 되는지 보자면서 뭔가 수를 쓰는 한유림인데요. 그렇게 병원 내 의사들의 메신저에 무슨 글이 뜨는데 그걸 본 모든 의사들은 재원이 큰일 났다고 합니다. 재원의 동료는 글을 보고는 재원을 찾아보기까지 하네요. 그리고는 보통 사고가 아니었다면서 글을 보여주는데 알고 봤더니 앞으로의 외상센터 당직은 전부 재원이 맡게 된 것. 그걸 듣고 죽는 소리를 하는 재원 앞에 나타난 강혁. 강혁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는 재원인데 그런 재원에게 외상외과는 365일 당직이라는 현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혼자 당직 서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쿨하게 중환자실에 환자 보러 가자고 말하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함께 당직을 서게 된 두 사람. 며칠째 당직을 서다 보니 피곤해 골아 떨어져 있는 재원. 그리고는 걸려오는 전화에 다급하게 일어나는데요. 응급수술을 마치고 잠든 지 30분도 안 돼서 일어나야 하는 현실. 교통사고 환자와 발생해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강혁은 얼른 준비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렇게 외상센터로 뛰어가는 두 사람이네요. 서하나에게 환자에 대해 물어보는 강혁입니다. 그때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비를 맞으면서 환자를 옮겨주는 119 대원들. 재원이 봤을 때 환자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다른 여성 환자 쪽은 하체 쪽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 상황. 그렇게 빠르게 수술 준비하는 두 사람인데요. 하필 이럴 때 같이 수술을 하게 된 황선우와 재원. 급박한 환자 앞에서 느긋한 황선우가 못마땅한 하나. 그렇게 수술실에서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두 사람 앞을 막아서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윽박지르는 선우 앞에 나타나는 강혁. 강혁이 나타나자 꼼짝 못하는 선우입니다. 그리고 하나에게는 자신이 조폭이라 부른다고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싸움은 윗사람이 할 테니 시킨 일만 잘하라고 위로해주죠. 그렇게 다시 강혁이 합류하고 수술이 재개되는데 아직도 맹한 선우와 혈압이 오르는 강혁. 하지만 아직 환자의 간 손상이 심각해 회생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었죠. 장기 기증만 받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뇌사 환자가 있었다는 말에 이식외과로 전화를 거는 강혁. 뇌사 환자가 있긴 하지만 보호자가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호자 집에라도 가서 동의를 얻어라고 생떼를 부리는 강혁입니다. 그때 환자의 신원이 나타나서 말해주는 하나. 그 말을 듣고는 놀라는 외과의인데요. 바로 뇌사 환자의 보호자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운명의 장난처럼 이 환자가 바로 뇌사 환자의 보호자네요. 사정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재원입니다. 그나저나 뒷일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장기기증 진행하라고 하는 강혁. 강혁을 못 말리고 결국 장기기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져 신난 강혁. 빠르게 간 절제를 실시하는데 거침없이 환자의 간에 메스를 대기 시작하고 재원에게는 다음부터 해야 하니까 잘 봐두라고 얘기하네요. 아무튼 간을 절제한 두 사람. 환자의 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식을 한다면 살릴 수 있기에 시도를 하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뇌사 환자의 장기 이식을 위해 수술실로 올라오고 간 상태를 체크하려는 강혁입니다. 그때 영상의학과에서 간 상태를 체크해주는 모습. 이식 후에 혈관까지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강혁은 낙후된 외상외과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영상의학과를 실감하죠. 그리고는 외상외과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히인 재원을 보고는 웃음 짓습니다. 그리고는 간 떼는 방법을 재원에게 설명해주며 아주 쉽다고 농담을 하네요. 그렇게 기증자의 간을 성공적으로 떼낸 강혁.
수술 시간 10분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간을 떼우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는 뜻밖의 말을 하는데요. 예산 때문에 혈액팩을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다는 말이었죠. 당연히 곱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백강혁.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늘어놓는 하나인데 강혁은 조용히 하라며 우선 사람부터 살릴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몇 시간째 계속되는 고된 수술. 아직도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수술에 열중인데요. 현미경 안경을 끼고 수술을 집도 중인 재원. 이 와중에 재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강혁인데 시야가 좁아진다며 놓친 혈관을 체크해주는 모습. 30분도 안 돼서 간을 전부 연결하는 미친 의술을 보여줍니다. 그간 중증외상팀에서 간 이식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혁은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네요. 자신이 일했던 곳을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지원이 적은 병원에 자신의 곁에는 햇병아리들만 한가득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강혁은 재원과 하나에게 잘 보고 배워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수술. 재원은 고된 수술 스케줄로 쓰러지듯이 의자에 기대는데 그런 재원을 데리고 여환자에게로 뛰어가는 강혁입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보이는 의사를 불러 물어보는데요. 여환자는 본관 쪽 수술실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정형외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환자를 보러 가야겠다는 강혁. 말리는 재원에게 그 환자는 중증외상센터 환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한편 여환자의 수술을 진행 중인 정형외과 의사 강준수. 자신의 수술실에 난입하는 강혁을 보고 놀라는데 수술은 잘 되어가냐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대꾸합니다. 그러나 강혁의 도발에 넘어가 한 대 치려고 하는 준수네요.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는 강혁인데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신장내과로 전화를 겁니다. 여환자의 수술 이후 투석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장기 이식을 통해 신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자신이 바로 이식할 테니 수술실에서 투석을 진행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신장이 어디서 났냐고 묻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재원에게는 30분 안에 끝내줄 테니 빠르게 하고 쉬자고 하네요. 그렇게 빠르게 수술을 시작하고 혈관을 잇는 강혁인데요. 혈관이 터질 거라는 주변의 걱정을 실력으로 잠재워버리네요. 완벽하게 수술을 마무리하고 신장으로 흘러가는 환자의 혈액. 그리고는 자신의 수술에 대강은 없다고 하는 강혁입니다. 그런 강혁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었다는 재원이네요. 그리고 쉬러 가려는 재원을 잡는 강혁. 장기를 기증해준 분을 뵈러 간다는데 장기를 전부 빼내고 시신 마무리가 끝난 수술실. 강혁은 이분께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묵념을 제안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 묵념을 하는 두 사람입니다. 묵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식외과의 의사였는데 보호자들이 전부 위독해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죠. 강혁은 비용 처리가 어렵다면 우선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식외과 의사는 어떻게든 꼭 병원에서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오늘도 당직실에서 한숨 자고 있는 두 사람. 너무 힘들었던 하루였을까요? 재원은 마치 몸이 빨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재원을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미 준비를 끝내고 출근하려고 하는 강혁이었죠. 그렇게 일찍 출근해 예약 환자를 확인하는데 1시간 자고 왔다는 말에 위에다 말 좀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첫 환자를 받는 강혁. 이번에 온 환자는 바로 헬기로 구조했던 그 환자인데요. 쾌차한 기념으로 사진을 같이 찍자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찍은 사진이 한가득인 강혁의 책상인데 이런 거라도 남지 않으면 외상외과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강혁이네요. 한편 비상계단에서 간단하게 김밥을 먹고 있는 재원. 강혁도 한입하면서 오늘은 쉴 수 있음 쉬자고 하는데요. 중환자실로가 하나와 함께 환자를 보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햇병아리들 교육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때 강혁을 급하게 찾는 두 의사들이 있는데 강혁은 관심도 없다는 듯 뭔데 저러냐는 반응이네요. 그렇게 두 의사에게 불려나가 이야기를 하는 강혁인데 강혁이 나가지 않은 교수회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리고는 외상외과에서 적자가 3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강혁. 자신이 오기 전에는 센터에서 살려낸 환자가 있냐고 되묻죠. 강혁은 지원금을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면 엄연히 사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성을 내는 두 사람. 그렇게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서 강혁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것이었죠. 한편 수술실을 나온 두 사람, 여환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재원은 자꾸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리고 강혁은 재원에게 적자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하나를 불러 셋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병원 일을 마치고 저녁시간 사석에서 다시 만나게 된 하나와 강혁이네요. 재원까지 모여 셋이서 꽤 비싸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익숙한 듯 웨이터에게 여러가지를 주문하는 강혁. 꽤나 비싼 음식점인 듯해 보이는데 이런 음식점을 자주 오는 것 같아 보이는 강혁의 뒷배경을 궁금해하는 하나와 재원.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팀원들에게 입을 여는 강혁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살던 강혁.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아버지를 찾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낀 강혁입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응급실에는 자리가 없었고 작은 병원은 치료가 안 된다며 거절을 했죠. 그렇게 때를 놓친 아버지는 수술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제대로 된 외상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한 강혁. 환자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준다는데, 비밀 이야기라며 자신의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사실은 블랙워터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는 재원과 그게 뭔지 모르는 하나. 블랙워터스는 바로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 기업이었죠. 그렇게 한참 잘 놀고 있던 그때 재원의 핸드폰이 울리고, 그 전화는 바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전화였죠.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뛰어가는 강혁과 재원. 항국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고였는지 피 묻은 봉고차가 보이는데, 봉고차에 깨진 유리로 보아 엄청난 치명상이라는 걸 직감한 강혁. 한시가 급해진 강혁은 재원을 더 재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 앞에 도착한 이들은 엄청난 핏자국을 보게 되고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 환자를 찾는데요. 침대에는 처참한 몰골의 환자와 의료진들이 있었죠. 환자는 이미 도착 시 사망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강혁이 보더라도 온몸이 멀쩡한 곳이 없는 상황. 결국 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강혁은 다시 한번 외상외과가 자리 잡기 전에는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죠. 그런 강혁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강혁은 재원과 다시 병원 안을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죠. 죽어가는 다른 환자들을 살려야 하기에. 어느 날 수술이 끝난 직후 샤워를 하고 있는 재원,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샤워를 하는 강혁인데요. 이제 곧 40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몸입니다. 씻고 나온 강혁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한국대학교 예산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였죠. 걱정 많은 재원에게 회의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강혁. 그렇게 예산회의가 열리는 날이 오고, 한국대학교 병원이 흑자 100억을 돌파했다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예산회의. 병원이지만 주차장과 식당 등 부대시설이 가장 흑자였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주요 병동은 전부 적자네요. 다음으로는 강혁의 외상외과였는데요. 지난 한 달간 4억 원의 적자를 냈다면서 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을 강혁이 아니었죠. 바로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적자를 본 과들도 발언권이 없냐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일을 한 이들이 왜 죄인처럼 있어야 하냐는 강혁. 기조실장은 10억을 배정해 줄 테니 내년까지 5억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발끈하는 강혁입니다. 그러자 기조실장의 편을 들며 한 소리하는 한유림. 그때 한유림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유림의 딸인 지영이 교통사고를 당해 실려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혁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신의 자존심과 딸의 목숨이 걸린 상황. 지영의 상태는 심각해서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필 그때 보게 된 통계에서는 강혁이 오고 나서 환자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다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는 한유림. 결국 딸을 살리기 위해 강혁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환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는 강혁. 즉시 재원에게 연락을 하는데, VIP 환자 들어온다며 처치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죠. 지영을 알고 있던 재원은 사고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지영을 실어온 구조대원들이 응급실에 도착을 하는데, 지영은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유림은 자신의 딸인 지영을 보기 위해 응급실로 향하고, 그런 한유림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강혁. 의료진들은 의식을 잃은 지영에게 심실세동을 실시하지만 좀처럼 지영의 의식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래도 지영의 혈압은 양호하다는 하나. 지영의 심장 초음파 사진을 보는 강혁인데, 심각해 보이는 지영의 상태에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강혁을 붙잡는 유림. 그런 유림에게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주는 강혁인데, 아무래도 지영은 심장 파열의 정황이 보이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유림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심실의 벽이 90%나 찢겨져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 충격적인 현 상황에 유림은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요. 강혁을 믿지 못한다며 대신 좀 진료를 봐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강혁은 유림을 내버려두고 지영에게 뛰어갑니다. 그런 강혁에게 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질 거냐고 소리치는 유림. 그리고 지영에게 뛰어가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강혁인데,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명감 있는 또라이. 중증외상센터의 난폭한 천사.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 그의 중증외상센터 되살리기 프로젝트.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6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